사람이 아무리 돈에 살고 돈에 죽는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는 다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돈 때문에 미쳐가고 짐승처럼 변해갈 수 있는지 저는 남편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짐승으로 변해버린 남편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제가 대학생 때입니다. 저는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고 남편은 그 레스토랑의 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3, 남편은 저보다 14살 많은 37이었습니다. 남편은 능력 있고 외모도 출중한 데다 직원은 물론 아르바이트생인 저까지 살뜰하게 챙겨줄 정도로 매너 좋은 사장님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장사를 하기 시작해서 레스토랑 하나, 커피숍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죠.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레스토랑은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찾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레스토랑이었죠. 저는 점지만 능력 있는 사장님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고 나도 모르게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수만 하고 나가도 예쁠 나이에 한 남자를 짝사랑하고 있었으니 제 얼굴은 아마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 모습이 사장님의 눈에도 들어갔고 어느 순간부턴가 사장님은 저의 짝사랑을 눈치챘죠.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모든 결혼 생활은 무난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시아버님은 시어머니를 먼저 보내셨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 있는 아들, 며느리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으시다며 다 연세가 있으신데도 몸을 움직여 농사를 짓는 성실한 분이셨고 손자가 태어나자 시아버님은 손자 앞으로 적금도 들어주셨습니다. 나중에 손자 장가갈 때 주실 거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8년 후 남편이 지인 보증을 서준 것이 터지면서 평온했던 우리 가정에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보증으로 졸지에 빚더미에 올라앉은 남편은 레스토랑에 이어 커피숍도 정리해야 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우리가 살던 5억짜리 집도 헐값으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빨간 딱지들이 우리 집 구석구석에 붙었고 우리는 정말 몸만 빠져나와 우리 가족은 월세 단칸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모든 상황들이 최악이었고 너무 힘들었죠. 우리 생활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도 갚아야 할 빚은 그때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남편은 점점 성격이 변해가기 시작했고 절대 손대서는 안 될 도박에 손대기 시작했습니다. 갚아야 할 빚도 남아있는데 도박을 하는 족족 돈을 잃자 동동 남편은 반 미치광이처럼 눈빛도 표정도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알던 그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갔어요. 저는 도박에 빠진 남편을 데려오기 위해서 물어물어 도박장을 찾아가기도 하고 제발 도박에 손 떼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하고 이혼하겠다고 협박도 했지만 남편은 아무 얘기도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돈 가진 것 없어? 돈 있으면 좀 내놔봐. 내가 이번에만 잘하면 지금까지 잃었던 거 다 찾을 수 있어. 미친 사람처럼 같은 말만 반복했죠. 제가 돈이 어디 있냐고 어떻게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냐. 너무 속상해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 온 집안을 뒤져서 생활비 하려고 남겨놓은 몇만 원까지 가져가고 그것도 모자라에 돼지 저금통도 털어갔습니다. 무슨 돈 귀신이라도 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이 돈을 우리 집에서만 털어갔겠습니까? 결국엔 농사 지으시는 시아버지까지 찾아가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몇 날 며칠이고 난리를 치는 망나니 같은 아들 등사를 이기지 못해 농사 지으시는 땅도 다 내놓으셨고 시아버지가 손자 앞으로 들어놓은 적금까지 털어갔습니다. 시아버지의 한평생 모은 그 돈을 남편은 도박장으로 달려가 한순간에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날려버렸죠. 남편 때문에 시아버지는 몸져 누우셨고요. 저는 어떻게든 도박 중독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자기 길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면서 난리를 치며 더 지금 대학 나왔다고 내 앞에서 잘난 체 하는 거야? 어디서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야? 하며 손찌검을 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며 제발 정신 차리라고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다시 시작해보자고 해도 그때마다 남편은 돈 있으면 내놔봐 라는 똑같은 말만 반복했죠. 저는 도저히 설득이 안 되는 도박에 미쳐버린 사람과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도박 때문에 더 이상 가정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박장에서 살다시피 한 남편이 며칠 만에 들어왔을 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달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인간이 이혼이라는 말에 충격받아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이혼하지 말자, 정신 차리고 살겠다 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도박 때문에 빚을 졌는데 지금 이대로 있으면 쥐도 새도 죽을지도 모른다면서 딱 한 번만 자기 길을 위해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서 또 그 소리냐고 했죠. 내가 무슨 수로 도움을 주냐? 내가 돈이 있냐, 집이 있냐? 내가 가진 건 네가 다 가지고 갔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너는 아직 젊지 않냐?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미친 인간이 솔직히 얘기하겠다면서 는 기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한테 돈을 빌려줄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하고 한 번만 잠자리를 해주면 도박장에서 빌린 돈을 그 사람한테 빌려서 다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보증 대신 마누라 몸뚱이를 내놓고 돈을 빌리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서 있던 6,000일 조금 넘은 영감을은 불러드렸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럽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잘 못 들었나? 꿈을 꾸고 있나? 정신이 아득했죠. 어떻게 사람이 미쳐도 저렇게 미칠 수 있는지. 아무리 돈 때문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마누라한테 와서 다른 남자한테 몸을 팔아서 돈을 빌리겠다고 하는지. 저는 돈에 미친 인간의 끝판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 못하고 있다가 집을 도망쳐 나왔는데 바로 남편한테 붙잡혔습니다. 대답도 안 하고 어디 가냐고요. 남편이 처음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니 이제는 아예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딱 한 번인데 어떠냐고요. 더는 티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그거 하나 못하냐고요. 남편의 눈빛을 보고 있는데 완전히 미치광이 눈빛이었습니다. 이대로 버티다가는 남편 손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러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루만 생각해보겠다고요. 그리고 저는 이 미친 인간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 인간에게 얘기했죠. 당신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요. 그런데 그냥은 안 된다. 내가 잠자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주고 딴소리를 할 수도 있으니 다음 날 계약서를 써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친 짐승 같은 인간이 좋다고 달려가 계약서를 써왔더라고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서에 당신도 동의한다는 각서를 쓰고 사인을 하라고 했죠. 나중에 나보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랬더니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서 기분 좋게 각서 쓰고 사인하더라고요. 얼굴에 탈을 쓴 악마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각서를 다 끝내고 나서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니 날짜는 내가 정하겠다고 하고는 당신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 뭐 먹을 거라도 사오겠다며 겨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죠.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아버지 동네 분인데 시아버지가 위독하신 것 같다고 아들하고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연락이 안 된다면서요. 저는 비록 그분이 미친 남편놈의 아버지이지만 시아버지를 등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한테도 손자한테도 워낙 잘해주셨으니까요. 저는 인간의 얼굴을 2번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인간이 있는 집으로 갔죠. 그런데 그 인간은 또 어딜 갔는지 그새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하는 언니 집이 아닌 시아버님에게로 갔습니다. 동네분의 말로는 남편이 난리치고 시골에 있는 농사짓던 땅 다 팔고 난 뒤에 시아버지가 알아 누우시더니 그 뒤로 일어나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짐승 같은 그 인간이 결국 자기 아버지까지 돌아가시게 만든 거죠. 시아버지는 기력을 못 차리고 계시다가 겨우 눈을 떴을 때 저한테 서류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이거 절대 그놈한테는 주지 말고 손자 키우는 데만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변호사한테 가서 절차를 밟으라고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다음날 주무신 듯 떠나셨습니다. 그 미친 인간은 도박에 미쳐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결국 자기 아버지 임종도 못 지켰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데 남편 전화가 와서
빨리 날짜 안 잡고 어디 도망갔냐고 하더라고요. 지 아버지 돌아가신 줄도 모르고 자기 돈 빌리기 위해서 저보고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재촉하다니요. 제 입에서 온갖 쌍욕이 나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욕을 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욕을 있는 대로 퍼붓고 네가 인간이면 네 아버지 가는 길이라도 보내드리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남편은 그날 저녁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시아버지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서 지 아버지 가시는 길은 지키는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인간의 목적은 아버지 장례가 아니라 장례에 들어오는 부조금이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를 아버지 집도 팔아치우려고 설쳐대고 있었죠. 돈에 눈이 뒤집히니 지 아버지 죽음도 돈으로 보이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치가 떨렸지만 시아버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참았다가 장례가 끝난 후에 경찰서에 가서 남편과 그때 남편과 함께 왔던 영감을 고발했습니다. 성매매 알선죄로요. 그리고 그 인간이 했던 말 녹음해 두었던 것과 성매매 알선 계약서를 넘겼습니다. 남편과 그 영감은 조사를 받고 영감은 돈으로 벌금을 내고 벌금이 낼 돈이 없었던 그 인간은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그 인간은 나보고 죽이니 많이 난리를 쳤고요. 저는 짐승 같은 그 인간에게 또 한 번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조금이라도 인간이라면 콩밥 처먹고 정신 차리라고 했죠. 도박 무서운 줄 모르고 남이 돈 함부로 빌려서 도박한 죗값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라고요. 그 인간은 눈이 뒤집혀서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시아버지가 주신 봉투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변호사와 봉투를 열어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안에는 시아버지가 살던 집을 저와 손자 앞으로 양도한다는 서류와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들어놓은 사망보험금까지 저와 손자 명의로 돌려놓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들한테 줘봐야 도박에 날릴 걸 뻔히 아셨던 시아버지가 미리 손을 써놓으신 거죠. 저는 그 서류를 앞에 두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도박에 손만 대지 않았어도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박에 빠진 남편은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인간이 되어 있었죠. 그 인간과는 충분한 이혼 사유로 이혼 처리가 되었고 아들도 그 인간의 성이 아닌 제 성으로 바꾸어 호적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아들과 함께 소도시로 이사해 시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으로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끔찍했던 시간들이 다 지났으니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앞으로 평생은 물론 죽어서도 안 만나길 바라면서요. 아프고 힘든 이야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승희는 그래도 시아버지 복은 있네요. 시아버지 길 잘 기억하고 제사라도 잘 모시면 더 많은 복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앞으로도 잘 피해 계세요. 그놈이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아마 콩밥 먹고 나오면 미칠 듯이 님을 찾아다닐 것이 안 보고도 훤합니다. 3. 여자들아 능력이 있으면 사장이니 의사니 하는 것들에 신경 끄라. 이런 것들 대부분 나중에 불행이 영원히 닥친다. 쳐죽일 남편 놈은 천벌을 받아야만 하지요. 도박에 빠진 놈은 영원히 반성을 모른다. 4. 도박에 미치면 손모가지를 잘라내도 못 끊는다고 했지요. 아버님이 그래도 마지막에는 현명하셨네요. 아들을 포기하고 손자를 살리기로 하셨으니 아들 데리고 열심히 잘 사시고 행복하세요. 5. 악몽을 꾸셨군요. 이제 깨어나신 새로운 세상에서 맑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남편도 심성이 착한 분이셨으나 뭣도 모르고 보증을 섰다가 상상치도 못했던 현실의 빗속에서 과거의 자신의 위치를 회복하겠다는 일념의 야망이 도박으로 사람을 통째로 짐승으로 만들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남편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만 차이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다는 행운의 차이일 뿐 아닐까요? 이제 관계는 끝났지만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키시기 바랄게요. 응원합니다. 그 시아버님 현명하시고 깨신 분 맞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자기 자식은 무슨 지랄을 해도 끝까지 지자승만 역성들 다 뒤지는 돌대가리들도 많거든요. 애비뿐만 아니라 애미도 그런 사람 봤어요. 6. 호적 정리했다 해도 주민번호 치면 친부라 바로 주소 나오니 아예 해외로 나가 사는 것이 안전할 듯합니다. 감옥 생활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우울나라 형량도 약한데. 되도록 빨리 남편분 나오기 전에 친정 부모까지 모시고 해외 나가 사시고 되도록 한국에 들어오지 마세요. 어느 나라 갔다고 흔적도 남기지 마시고. 7.
도박에 미치면 처자식도 팔아먹는다는데 딱 맞네. 썩을 놈 손목을 자르면 발로 친다네. 죽어도 못 고칠 거네요. 참내 깜방에서 평생 썩어야 하는디 그나마 시아버님이 자식보다 며느리가 믿어오셔서 유산을 주시니 다행이네요. 에랑 잘 사세요. 8. 돈도 좋은 맘으로 빌려주면 돈 잃고 친구 잃고 도박도 손대면 결국은 패가 망신입니다. 요는 얼마만큼 상황이 닥쳤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절대로 놀이 삼아서라도 도박하면 안 됩니다. 돈도 빌려줄 때는 한도 안에서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만큼의 액수 안에서 또 능력되면 갚아라.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빌려주세요. 무리하게 보증 서거나 한도 범위 넘어 돈 빌려주면 결국은 거지되고 가정까지도 파탄납니다. 군보증 때문에 한 사람 악마로 변했구려. 그래도 침착하게 준비 잘해서 그놈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 잘하고 그 과정에서도 시아버님 편찮다는 말 듣고 바로 쫓아가서 임종을 지켰으니 시아버님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베푸신 사랑받아 손색이 없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깨달은 것. 살면서 내 가족만 잘 챙겨야지. 친구든 부모 형제든 보증은 절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10. 충격받으면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 남편이 보증 잘못 썼다가 전 재산이 빚으로 넘어가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창조주 하나님만 전 남편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순이도 전 남편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상담을 통해서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면 우울증, 화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을 믿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지혜롭게 잘 빠져나오셨네요.